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밥이나 아니나 호래미 해산하듯 먹고 왔어요. 그래서 뭐래요? 현장 매고? 그래서 현장 매고는 5조 법연 여록과 무문관에도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양고기 판다고 해놓고 나중에 종이에 싸줄 때는 개고기를 갖다 준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 뭐다, 병법의 진수가 아닌 거짓말과 방편으로 드러내서 현혹하는 것인데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깨달아 안다, 이거를 분명히 알면 그것이고 참이다 이런 말이야. 현양매고의 진실을 현양매고의 진실을, 근데 현양매고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이해보고 탓할 게 아니라니까. 얘는 옛날부터 그대로 해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다 붙이면 돼 안 돼? 진위를 붙이면 안 돼. 진망을 붙이면 안 돼.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진이다 이런 얘기요. 진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얘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면 진인 거야. 얘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돼 안 돼? 물론 우리의 뜻으로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아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라는 게 아니야. 그건 마저도 일으키지 않은 상태.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건 마저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자꾸 다 붙이면 된다 한다. 진은 진대로 두고 망은 망대로 두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잠시 잠깐을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들을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진리의 경계로 들어오려면 참이다 진이다, 참은 참대로 두고 진은 진대로 두고 망은 망대로 두라 그랬어요. 망이 나쁜 거다? 아니지, 망이 왜 나쁜 거요? 망은 망일 뿐이고 뭐 말인지 알죠? 망은 망대로 옳고 진은 진대로 옳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안 쓴 줄 알았더니 다 써놨어. 거기다가 3개 다 써놨어. 찌하면 좋아. 그걸 왜 그랬을까? 진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진망에 대해서 가다가 얘기가 붙어가지고 경호선사가 영령당한테 시를 3편이나 써준다 이런 말이죠. 신신명도 허망한 인연만 여이면, 신진명에서 뭐냐요? 단이망연이면 증여여불이라고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야. 허망한 인연만 여이면, 부처가 경계를 그 허망한 인연을 여의기만 한다면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라고 전하고 있죠. 여기서 허망한 인연이 뭘까요? 허망한 인연, 단이망연 했잖아. 거기에서 허망한 인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인연은 진이다 망이다를 따지는 거, 그게 허망한 인연이야. 허망한 인연만 여의면 단이망연이랬잖아. 여의면은 뭐야? 일으키지 말라야. 내가 말하는 그게 일으키지 말라고. 허망한 인연은 진이다 망이다 따지는 거. 현양매구에 대해서 현양매구가 진이다 망이다? 옳다 그러다? 에이, 둘 다 잘못된 것이지. 그 진이다 망이다는 그 진 아닌 거에서 온 거야. 진 밖에서 왔다는 게 중요해요. 진 아닌 거에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도 옳지 않고 망도 옳지 않은 거야. 그 밖에서 온 거라. 그래서 허망한 인연은 그거를 말하는 거고, 여의면은 일으키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항상 일으키지 말라. 일으키지 말라를 하루에 100번만 해봐라. 절대로 안 일어나. 다 망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뭐가 나타난대? 증여여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참임을 알게 된다는 거야. 부처를 단이망연이면 증여여불 했죠? 그 증여여불이 바로 참임을 알게 된다라고 해서 경호선사가 이 시로 써놨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있어요. 연작시가 3개니까. 여기도 경선서가 쓰잘데기 없이 못 하려고 3편이나 써서 힘들어 죽겠구만. 어쨌든 아까 장가는 취하고 이가는 그거 나왔죠. 그리고 현양매구하고 이게 청진이에요. 봐, 이 청진이라는 제목이 좋아 안 좋아? 참 대단하게 잘 졌어요. 이게 청진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기다가 참진을 썼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그 진짜에 대해서 다른 제목을 썼다면 여기에 어울리잖아요. 근데 청진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이 진은 진여 아니여? 우리가 말하는 진망이여 아니여? 아니잖아요.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지를 못해. 그냥 청자 하나 들음으로써 이 자리가 바로 불성자리라는 걸, 진이 빛이 나는 자리요? 그냥 진이 빛이 나는 자리를 갖다 청진이라는 제목으로 달아놓고, 경화선사가 아니야 이 영명당 때문에 진망에 대해서 그래놓고 경화선사가 뭐래요? 이 경화선사가 이 영명당을 뭐라고 불러? 경화선사가 영명당이 지금 선사요 아니요? 선사가 아니죠?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 이런 말이야. 에? 경화선사는 이런 걸 분명히 가린다고 했죠? 깨달은 자와 선을 공부한 자와 안 한 자를 분명히 가려내 경화선사는. 그래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사라고 했어요. 고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고사문붕 의역진이요. 뭐라고 했어요? 고사의 문붕이 뭐야? 문붕, 서로 이렇게 글로써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글로써 주고받은 친구일 뿐이지 그대는 뭐다? 선승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비로서는 높지만 이런 얘기야. 글로써는 높아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친구가 됐지만 그것도 역시 뭐다? 그것도 역시 진이다 이런 번역하면 그 역은 다시 진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선비의 높은 글을 말한 거 아까 진망을 하다가 이것이 나왔잖아. 이 시가 그 뜻도 또한 옳다 이런 말이야. 그 뜻도 또한 옳다 진이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얘기야. 왜냐? 그 선비가 말한 네 말도 옳다 이런 말이야. 진과 망 하잖아. 이 문필로 사귄 걸로 봐서는 그 말도 선비의 말 뭐냐 네 말 여기서 높은 선비는 누구야? 영명당이에요. 높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는 여기서 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청진이거든. 진망에서 진망은 그거는 참진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망이라는 반대 대교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중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말도 옳기는 옳아. 진이긴 진인데 진짜의 진은 뭐다? 뭐라? 진중문호 최청진이라 이렇게 말했죠. 진중문호가 뭐야? 진중 우리 띠끌 세상에서 이런 말이야. 띠끌 세상에서 무루 세지 않아 물들지 않아. 띠끌 세상에서 물들지 않음 새는 것이 없는 그것이 최고의 맑은 청진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 그게 진짜의 진이야? 그게 진짜 진이라 이런 얘기요. 즉 무슨 뜻이요? 새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물들지 않는 거야. 무루가 우리가 그 유루와 무루를 따지죠. 무루라는 거는 뭐야? 절대 새지 않는 거. 어떤 경계에서도 그것이 움직이는 절대 진리. 무루법이라고 그러죠. 무루법이라고 해야 하네요. 무루법, 유루법. 물들지 않음이 최고의 청진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 참이다, 망이다, 진이다. 두 가지가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 뭐라고 이거를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 무루라는 것은 분별심이 절대 내지 않는 경계. 그러한 경계가 바로 진짜의 청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청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직수 처파 위음외 이음망불 이전에 비록 직수 비록 숫자죠. 이게 첫자는 뭐예요? 이게 엿볼 첫자죠. 엿볼 이게 살짝 엿봐가지고 알아차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망불 나기 이전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불성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유망궁이라는 것은 부처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제 최초의 부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초의 부처 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른 걸 또 뭐라 그래요? 옛 부처 나기 전에라고 해요. 그 다른 말 또 뭐라 그래요? 고불미생전이라고 해야 하네요. 이게 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고불미생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야. 원래에 그것을 알아차린다 이 말이야. 이미 이것은 의유망불 이전에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뭐 처파, 엿볼처, 파, 간파에서 안다 이런 말이지. 간파에서 딱 알아차려. 그 자리를 알아차린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 내 불성자리가 있다는 걸 봐야 돼. 아이 그 참 신기한 것들이 불성자리 있다는 말을 안 하더라 못 알아들어. 불성자리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불성자리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끄달리지 않아. 그놈을 바라보는 거야.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가짜야.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 오라 안 오라. 안 오라. 내가 판단한 것은 옳지 않아.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반대가 있더라 이런 말이야. 반대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옳지 않은데 라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다른 행동 못하지요. 그래서 이음왕볼 이전 소식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런 얘기야. 바로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 나오잖아. 바로 뒤에 절대 안 속는다고. 속아 안 속아? 절대 안 속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그 이음왕불 이전 소식을 알아차렸잖아요. 막 뭐뭐 하지 말라. 파악하지 말라. 롱동 이인진. 그러니까 롱은 뭐야? 얼음하다 이 말이야. 롱동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거리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얼음거린다는 게 또 무슨 소리야? 롱동을 참으로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롱동을 참으로 인식하자. 얼음하고 이게 그 롱동이라는 그게 있어요. 이씨. 더럽게 안 쳐져. 엉뚱한 게 나오는구나. 힘들어. 무슨 돈인가 좀 보려고 그러니까 더럽게 안 돼요. 이런 씨. 그냥 아주 그냥 컴퓨터 노트북이 그냥 꼬라가지고 그냥 씨. 왜? 나오네.
이게 뭐 그 장애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롱동이 지난번에도 찾았었는데 얘가 맨날 안 찾아. 찾아야 되겠다 다시. 롱동 이게 무슨 장애자 그 어루마리 뭐 이런 거 같던데. 속임수? 아니고. 아이고. 진짜. 일단은 죽었다. 이 롱자가 미숙한 모양 롱이네. 예, 미숙할 모양 롱. 롱. 똥은 누가 이기나. 여기는 미련할 통이라고 하는데요. 써 있는데요. 근데 동이라고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크리타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름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나 마롱동이라고. 어려운 말을 이렇게 쓰시니까 이게. 롱동 미숙한 모양 롱. 여기서는 뭐라 쓰더라? 정성동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또 거짓이 없다. 롱동. 그때도 이거 찾았는데 그냥 애매했었는데 또 애매하네. 하여튼 미숙하다 뭐 이런 얘기 같으네. 어름한 것. 그러니까 어름한 것을 미숙한 것을 뭐로? 참됨으로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롱동이 인진. 롱동을 진실로 참됨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뭐 파악하지 말라. 막파니까 파악하지 말라. 알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청진이라고 하는 게 이 진에다가 만약에 진에다가 청을 안 붙였으면 이게 상당히 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은 망이 있잖아. 진은 망이 있는데 그다 청자를 붙임으로써 더 이상 없는 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참 맑은 참진이죠. 맑은 참진. 맑은 참됨을 청진이라고 해가지고 뭐를 알아차린다면 이음함절 이전 소식을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던 전혀 군더더기가 없었던 그런 상태를 안다면 어름한 것을 참됨으로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진망에 대한 확실한 것을 경선사가 그 누구지? 영명당한테 지어주면서 영명당을 고사라고 하죠.
그리고 문필로 맺은 친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것도 참되는 것은 맞다. 네가 말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번역해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뭐다? 속세에서 물들지 않는 거. 진중무로 최청진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최청진이라는 건 뭐야? 진중의 최고다는 얘기지. 최고로 청진이다 이런 얘기야. 속세에 물들지 않음이. 속세에 물들지 않음이. 바로 이음왕볼 이전의 소식을 알아차리고 어름한 것을 참됨으로 알지 말지니라 해서 이 영명당은 좋겠네? 세수나 받아요. 여기서 세수나. 그래서 영명당은 그 세수를 받습니다. 넘어가. 인간경어 1대 평정 16. 경어는 무르지 즉 사제의 이치를 터득하는 견도 이상의 성자가 갖추고 있는 지혜로서 혼내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일으키는 청정한 그 지혜가 최고의 청진임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르지라는 게 있어요. 사제에 나오는 거죠. 그 사제가 뭐예요? 사성제를 말하는 거죠. 사성제. 사성제가 또 뭐예요? 사성제가 왜 고진멸도죠? 거기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견도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성자가 갖추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무르지라고 그래요. 무르지. 그래서 번뇌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청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무르지라고 하는데 경어선사가 그걸 살짝 거기에 뒤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속세에서 물들지 않는 거. 최고의 청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위우망불 이전의 소식이다 이래가지고 전도된 망상으로 그 진여 법성의 소식을 놓치지 말라라고 누가에게? 영명당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높은 선비 글벗이라고 쓰이자 그 문붕이라고 했죠. 높은 선비 글벗의 뜻을 쓰시 또한 참됨인데 그것은 뭐다? 선비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고 속세에서는 물들지 않음이 제일 밝은 참됨이로다. 바로 이음왕볼 나기 전 본래불의 소식을 알아차리고 어름한 것을 참됨으로 알지 말고 뭐를 지녀라? 청진을 지녀라 이런 말이야. 높은 선비 글벗의 뜻은 또한 참됨이다 라는 말을 요거를 2번을 반복해 썼네요. 그 다음 부제 47 해인사 선실에 대중은 물론 대사로서 종주를 삼았다 그랬죠. 여기에서 해인사 선실 이름은 뭐랬죠? 해인사 선실의 이름 누가 와서 막 써달라고 졸르잖아.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생각나요? 해인사 수선사야 그 이름이. 해인사 선방 이름은 뭐더라? 수선사더라. 그리고 대사로서 종주를 삼고 또 동수정에 개사문 할 때는 맹주를 삼고 맹주 종주 또 그 뭐죠? 팔만대장경 인경불사 할 때는 법주. 그러니까 이름이 3개야. 법주, 종주, 맹주. 이렇게 돼서 경어선사는 해인사에 계시는 동안에 팔만대장경 인경불사의 법주로서 그리고 해인사 수선사의 조실의 종주로서 그 다음에 동수정의 개사문 있죠? 그 개사문의 결사문에서 맹주로서 이렇게 3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호소에서 20년간을 선지를 거양하고 있던 경어는 범어사 추지 오성월의 범어사 초청과 해인사 주지 김재산의 재산 정원이에요. 김씨였구만. 재산 정원 있죠? 초청으로 51세인 1899년에 합천 해인사에 당도하게 된다. 50세는 1898년이라 범어사에 갔죠. 그래서 저게 50세 사진이야. 저게 50세잖아 지금. 요게 범어사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50세. 이거 52세. 이거 53세. 그래서 1899년 합천 해인사에 당도하게 된다. 마침 해인사에서는 나라의 칙명으로 했죠.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장경불사를 인쇄하는 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는 법주 그리고 새로 수선사를 설립하여 대중불사가 있었는데 대중들은 만장일치로 경어를 추대해서 이때도 법주라고 했네. 원래는 종주랬지 아까이. 법주가 아니고 종주. 종주로 모셨다. 이리하여 경어는 맹주로서 나오죠.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을 작성했고, 그러니까 법주, 맹주, 종주 다 나왔어요. 여기 지금 하고 정해 결사를 진행한다. 다음은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경어가 해인사의 종주가 된 내용이다. 자, 어떻게 써있나 봅시다. 경어는 대사는 이렇게 뭐였어요? 취작했어요. 술 취작. 술을 취해가지고 취작하며 영명당 앞에 썼죠. 어디를 가는 길에? 불령을 가는 길에 영명당과 해인사를 들어섰다. 오다가 이걸 쓴 거구만. 해인사에 들어섰답니다. 근데 사실은 불령을 가는 길에 읊음이라 했거든. 이것도 지금 맞지 않아요. 해인사로 들어선 게 아니고 영명당과 불령을 가는 길에 제목이 그죠? 불령 청암사로 가는 길에 쓴 건데 지금 여기 이 김태읍이는 오는 걸로 썼단 말이야. 해인사에 들어섰다. 이때가 광무 3년인데 해인사에서는 이때에 오에서 칙지가 내렸죠. 왜냐하면 칙명이니까 칙지죠. 칙명, 칙지. 왕이 내린 것은 칙지라고도 하고 칙명이라고도 해요. 가 내려서 인경불사를 하게 되고 또 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대사의 자극을 받아서 수선사를 세우게 됐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해인사 선실에 대중은 물론 대사로서 종주를 삼았다. 이것은 김태읍이가 쓴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뭐랬어요? 종행부애의 대변을 내어놓고, 대변이 뭐예요? 설법을 하시는 거죠. 대변을 내어놓고 그거를 뭐라 그래? 혹은 설법도 하고 혹은 선문의 종지를 거양하기도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경험하니 종행부의 대변을 내어놓고 혹은 설법도 하고 혹은 선문의 종지를 거양하기도 하는 이게 경어선의 대가풍이에요. 경어선사가 경어선이라고 소위 내놓은 게 요때요. 바로 다른 때가 아니고, 다른 때는 어디서 호소에 머물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20년간 그냥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었죠. 이름을 못 내세웠다가 이때 1898년에 와가지고 이제 경어선이랍시고 딱 5년 했어요. 5년 하고 가셔요. 많이도 하지도 못했어. 왜냐하면은 숨어 다니다가 쫓겨 다니다가 1898년 5월부터 1904년 1월 달에 그냥 천장암으로 오시니까 딱 요 기간 동안이에요. 요 기간 동안만 경어선사가 했어요. 채 5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9 그다음에 1900, 1901, 1902, 1903 5년은 했네. 5년간이 경어선사의 가풍을 나타내는 그 시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5년 동안에 그 경어선이 선지를 드날리는 거 인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5년이 없었으면 우리는 보지도 못해. 그냥
호소에 있을 때는 그냥 전봉준 때문에 쫓겨다니느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뭐 법문이랍시고 한 것도 없고 그냥 그 뭐지 어디서 소산부속사에서 그 목룡장에서 제자들만 가르쳤지 무슨 법다운 법을 하거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운명이고 행운이긴 한데 너무 짧아서 경호선사는 사실 삼수갑산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도 협박을 하니까 가서 고발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경호선의 대가풍은 여기서부터야 잠깐 5년 일반으로 가기 전에 박재현은 지난해에 내가 이거 그러니까 2011년에 썼구만. 이거 쓰기 지금 2011년 얘기인가? 뭐냐? 내가 저게 2016년에 나오거든. 저기 인간 경호가 빨리 못 내요. 그러니까 2011년에 써놓고 몇 년을 묵히다가 바빠서 경호선 선착순례 돌아다니느라고 뭐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책을 못 냈어요. 2011년에 써놓고 2011년에 썼구만. 지난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박재현은 지난해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세미나에서 지난해니까 2013년인가? 13년이다. 2012년에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이었거든요. 주장하기를 결제 때마다 선언해서 정진한 대중의 법명과 소임을 기록하는 방암록 작성에서도 경호스님의 역사의식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 방암록이라는 이름이 처음이야. 경호선사가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용상방이지 뭐. 근데 지금도 도로 또 용상방으로 갔더라고. 경호선사가 실컷 방암록 하라 했더니 왜 용상방으로 가? 이상해 안 이상해? 에휴, 이것부터가 틀린 거죠. 당장 고쳐야지. 방암록이라고 해놨는데 왜 용상방으로 가냐고. 이 용상방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용상방이라고 해갖고 결제 때마다 한 거고 원래는 방암록이죠. 저기 있잖아 방암록이 그죠? 그래서 방암록을 한국 불교의 방암록 작성을 처음 시도한 인물이 바로 경호였다 이러니 뒷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감계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앞부분에 써있죠. 이 방암을 기록하는 까닭은 뒷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감계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해석을 써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전국 선언에서는 경호 이래 수자들의 방부록인 방암록은 역사의식 속에서 그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데 제목은 방암록이라고 쓴 거는 없고 다 용상방으로. 근데 만공스님 당시까지는 방암록을 했던 것 같아. 있더라고 그 기록에. 하여튼 뭐 진짜 이거 그 선승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 전통을 이어가지도 못하고 뭔지도 몰라. 꽃다울 방 먹음을 함. 해인사 퇴설선언의 방암록은 퇴설선언에서 경호선사가 조시를 했죠. 해인사에서 정예결사를 추진하던 1899년에 시작해갖고 재산정원 그죠? 용성 뭐예요? 백용성 스님 용성 초월 등 당대 선지식들의 수행 이력을 그 퇴설선언의 방암록에 다 담아져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경허방공 선풍의 근거지로서 1880년부터 호서지역의 선중심의 사찰이었던 수덕사의 어디? 수덕사 본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인선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덕사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조그마한 절이었어요. 그 후에 능인선원이라서 경호선사가 1900년에 중수를 해. 거기서 다시 1900년에 경호선사가 중수를 했으니까 1880년대에 이미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중수를 하게 되죠. 1900년에 1600명의 대중을 방암록에 수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능인선원이 그 경호선사 당시에 정예사에 와가지고 정예사 능인선언을 해서 시 2개 남기죠. 그러니까 수덕사는 말 그대로 선방이 없었고 이 능인선언이 있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선방, 이 선방이 많아요. 해인사는 퇴설선언, 범어사는 보강선.
범어사는 보광선언, 해인사는 퇴설선언, 뭐 이런들이. 그 다음에 정해사는 능인선언 하죠. 또 수선사는 선언이 아닌가 보죠? 수선사는 처음에 해인사에서 지을 때 그 사자를 이런 사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자를 썼어요. 이런 사. 모일사 이렇게. 근데 그게 커져서 선언으로 변하는 거지. 내내 그 처음에는 해인사 수선사라고 했다가 거기를 퇴설선언으로 바꿔요. 같은 거를 다시 퇴설선언으로 바꿔서 이제 퇴설당에 경허선사가 머물고 있으니까 그거를 퇴설선언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사자라는 모일사자라는 이렇게 수선사 해갖고 이렇게 써. 그래서 수선사야 거기가 닦을 숫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름은 처음에는 수선사라고 했는데 사자라고 넣었다가 그 사자라는 의미는 좀 작다는 뜻이 있죠. 모여 있다. 근데 이제 선원으로 이제 바뀌어. 그게 같은 곳이죠. 그래가지고 또 뭐래요? 도리사에는 도리사가 태조사잖아요. 태조산 도리사니까 거기는 그 태조산이라는 이름을 따서 태조선언. 거기에 이제 1944년에 성철이 거기에서 하한거를 지낸 기록이 있고 또 2006년에 제연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이 불교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근현대 선원 수자들의 안거 기록을 담은 방암록집을 출간했다.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뭐 지금은 그것도 안 해. 1899년 동안거부터 했단 말이야 이거를. 1967년 하한거까지 해인사 퇴설선언 등 6개 선언의 방암록을 그때까지도 방암록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도 요즘 절에 방암록에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절에라 가니까 용상방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곳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언의 방암록을 엮은 이 책은 선언 및 수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고 방암록 집에는 해인사에 뭐야 이거 무슨 선언이에요? 퇴설선언이죠. 퇴설을 이 퇴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퇴 쓰는 거 아니죠? 쌓을 퇴자 써야 하잖아. 쌓을 퇴자 써야 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 여기 해인사 퇴설선언, 수덕사 능인선언, 또 견성암선언, 범어사에는 금어선언, 직지사는 천불선언, 도리사는 태조선언. 저 보광선언이 통도사인가 그럼? 보제루가 범어사 보제루. 아이씨 헷갈린다. 통도사가 보광선언인가? 통도사가 보광선언이네. 오 마이 갓. 그러면 범어사는? 금어선언? 아니 경허선사 당시. 경허선사 당시는 금어선언이 아니었고 경허선사가 막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경허선사 당시에는 거기가 보제로인데 보제선언이었나 혹시? 설마 모르겠다. 하여튼 통도사가 보광선언이네. 보제루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 범어사 금어선언, 직지사 천불선언, 도리사 태조선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계종 순림에서 전국선언의 방암록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통한 거 이전까지의 자료를 싣고 있다. 이것도 아주 귀한 거죠. 여기 요때까지만 해도 좀 선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 선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공주교대를 1980년 2월 14일 날 졸업했으니까 1980년 이전에 선이 살아있었어. 아니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리고 해암 스님도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갔고. 그래서 내 별명이 홍선생이야. 그렇게 돼서 이미 교직 생활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선이 살아있었는데 이놈의 선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경복 스님. 에이그 그래서 그 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방암록이란 선원의 안거 수행 기록을 일컫는 말로 안거 연도와 선원 이름 소임 그래가지고 왜 성철 스님도 마호라고 하잖아. 풀 먹인 사람 풀 먹이는 거 담당이 있었대. 그래서 그거를 마호라고 그랬는데 성철 스님도 마호를 했다더만. 소임 그 다음에 법호 법명 나이 출가 본사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수자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이며 근대 선원 연구의 1차 자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에는 만여 명의 수자 및 외호 대중이 기록됐다. 여기서 외호 대중은 뭐야? 그 뒷바라지 한 사람도 있잖아. 뒷바라지. 그래서 선방에 직접 참석은 안 하지만 스님들 뭐 공양이나 이런 걸 뒷바라지하고 거기 안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공양이 아니야. 공덕이 아니야. 그것도 공덕이야. 그래서 그거는 외호대중이라고 그래. 외호대중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방암록은 당대 선지식들의 수행의 이력을 담고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야.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태설선언 방암록에는 해방 이후 1946년 11월 처음으로 가야 총림으로 됐구나 이게. 그러니까 총림은 뭐예요? 총림은 선언과 강언을 같이 겸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야 총림으로 출발하면서 효봉 스님이 조실로 추대됐구만. 효봉 스님이 조실로 추대되고 50여 명의 수자가 수행에 전념했던 기록 등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덕승문중의 비구니 선원 수덕사 견성함은 1927년부터 1949년까지 방암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요때가 뭐예요? 요때가 만공 스님이 계실 때예요. 그래 만공 스님은 해방 보고 돌아가시니까 1946년인가. 여기에는 비구니계의 거물인 법희비구니 알죠? 이렵스님 알죠? 를 비롯하여 응민 스님은 누구 동생이요? 이거 일타스님 동생이 응민스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일가가 몇 명이 출가했어? 16명이 출가했어? 대영, 수옥, 만성, 본고. 여기 만성비군이 나와야 나요. 요 만성비군의 스님의 제자가 일법스님의 스승이에요. 만성비군이의 증손녀? 이 사진이 갖고 있어. 이 사진이 그 만성비군이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이야. 경허지. 그래 경허 스님이라고 알고 스승이 이 만성비군이 스님이 그 경허 스님 사진이라고 줬는데 그거를 다시 경허 스님 그 일법 스님의 스승이 일법한테 주면서 이거 경허 스님 사진이다. 그러고 준 거를 일법 스님이 몇 년 가지고 계시다가 꼬깃꼬깃해지니까 사진관에 가서 그거를 액자를 넣었답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다시 여기 포토피아에 가서 이거를 확대시킨 거야. 이거 일법 스님 절에는 이보다 조그만해요. 요거 조그만해. 나는 요거 확대시켰지. 설정 스님 갖다 준 건 더 크게 확대시켰고. 근데 그거를 만성비구니가 경허 스님이라고 준 그 사진이 어떻게 방한암으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본공 스님 등의 수행 이력이 남아있기도 하다.
부제 48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